올해부터 바뀌어서 청년 창업농업인들한테는 5억이라는 돈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대출을 해줘요. 엄청 좋은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25년에 금리도 1.5%. 와, 그럼 그냥 주는 거네요, 거의 사실상. 지금 어떤 농사를 지으시죠? 지금 딸기 농사 짓고 있어요. 창동도 했고 작년에는 감자 했습니다. 귀농 교육을 받고 17년도에 귀농을 했고요. 그러면 농사 지으신 지 지금 막 엄청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6년, 7년 정도 6, 7년 정도. 그리고 형님은? 8년. 저는 원래 농약회사 쪽에 있다가 잘 안 맞아서 농사를 해볼까 하고 귀농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직장 생활 하다가도 그냥 내려가서 농사 짓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사 때려치고 농사날까 맞아요.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래도 한 8년 하셨다 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수익이 정착했다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언니가. 돈을 뭐 엄청 많이 번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 규모에서 벌 수 있는 한계점 정도가 딱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딸기 농사가 네. 하우스 재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은 몇 평 정도를 하세요, 지금? 동면적으로는 800평 정도. 1000평 미만의 농가들이 이제 귀농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시는 평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하우스 재배 같은 네네. 경우는. 그럼 혹시 땅값은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재배를 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셨을까요? 뭐 이거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한 8년 전만 해도 800평 기준으로 한 2억 정도면 시장이 가능했었거든요. 땅값 빼고. 지금은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하우스 거니까. 투기시나? 2억이면은 지금 한 300평, 400평 뭐 이 정도 지을 거야. 아마. 가전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물류값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근데 왜 딸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제일 높다라고 하는 작물이 딸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시작하는 분들이 딸기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8년 전에 처음 딸기를 했을 때 딸기 가격이 제일 고점으로 봤을 때 키로에 한 2만 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8년 전에. 지금 얼마예요? 지금도 2만 5천 원? 뭐 이 정도? 투자비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렇죠. 뭐 농약값도 늘었고 비료값도 늘었고 난방비도 늘었고 인건비도 늘었는데 정작 딸기값은 거의 안 늘어져. 8년 동안. 왜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딸기 생산량이 수요가 이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됐죠. 이제는 뭐 딸기뿐만 아니라 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그런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고, 제가 농업 시작하기 전에 핫했던 작물이 파프리카. 이제 파프리카를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번다라는 소문이 되게 많았었고, 그 당시 파프리카는 근데 대신에 투자 비용도 좀 더 많이 들었긴 해요. 대신에 버는 비용도 많았고, 그때 당시 그래서 파프리카가 한참 붐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또 일본에다 수출까지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판매에서도 안정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또 파프리카가 죽어가고 있죠, 이제. 그래서 농가들도 지금 파프리카 농가들은 대부분 뭐 열대 작물로 바꾸거나 뭐 바나나, 망고 이런 걸로 또 바꾸는 추세가 또 됐고요, 이제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난방비나 뭐 이런 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딸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하우스도 이제 높아야 되고, 야간 평균 온도가 뭐 딸기 같은 경우는 7도 정도면 잡으면 되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15도에서 18도를 잡아야 되니까 난방비도 배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지금 파프리카를 보면 그 난방비 투자 대비보다도 이제 안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요새는 신규 작물로 많이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딸기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딸기도 힘들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형님은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딸기를 계속 해야 될까? 수익은 어차피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는 수입은 거의 고정적이에요. 뭐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해서 커피를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어차피 딸기를 수확량은 1년에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딸기를 다 팔면 어차피 들어오는 돈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수입이 늘어날 다음 단계가 없는 게 농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더 한 단계 발전을 하려면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요새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딸기를 좀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수출 쪽으로도 좀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좀 안 좋은 점들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이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부터 바뀌어서 청년 창업농업인들한테는 5억이라는 돈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대출을 해줘요. 엄청 좋은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25년에 금리도 1.5%. 와, 그럼 그냥 주는 거네요, 거의 사실상. 그걸 빌려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걸 수도 있고, 뭐, 좋은 조건에 대출을 해주는 건 맞죠. 엄청 좋은 엄청 조건이죠. 좋은 조건이죠. 문제는 결국 이 돈은 어차피 결국 빌리는 거고, 이걸 투자를 해서 이 돈을 갚을 수가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 그쵸. 무조건 상품이 좋다고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5억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판매를 할 때는 사실 시설비나 이런 거는 못 받기가 받죠. 어렵고 네. 땅값만 보전이 그나마 되면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땅값만 보전되면 사실은 몇 억의 빚을 떠안게 되는 또 상황인 거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네요, 또. 그리고 지금 이 대출 금액을 받으면 나라 정부 지원 사업을 이 금액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지원 사업을 이 대출 금액 가지고 자부담 50%를 낼 수가 없어요. 이중 사업이 되거든요, 이게. 대출도 사업으로 끼는 거니까 이 사업이랑 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돈으로는. 그러면 이 빌린 돈 말고 본인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보면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가진 돈이 이 대출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 50% 지원 사업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맨땅으로 헤딩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받기는 힘들고 처음에 뭐 조그맣게 졌다가 나중에 추가로 질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또 형님은 노지 재배죠? 노지에 맞아요. 노지.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 아니고 노지에. 그럼 평수가 클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제가 했던 건 거의 9,000평 좀 안 되게 뭐 하셨어요? 감자 했어요. 근데 감자가 엄청나게 힘든 농사 아닌가요? 처음에 귀농하자마자 이론적인 그런 것만 좀 이렇게 귀농 교육만 받고 귀농하려면은 그 귀농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이나 겨냥만 좀 간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진짜 1년에 그때 감자 해가지고 300만 원 주시더라고.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드론 사업이랑 같이 병행하게 됐죠. 솔직히 8,000평이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드론으로 병행하면서 드론의 수익이 좀 더 커지고 농사를 하나의 조그만 파트로 보고 내가 끝까지 끌고 가진 않고 심고 그까지만 하고 이제 넘기던가 그런 식으로. 직업이 그냥 드론이 되고 지금 오히려 그게 이제 낫더라고요. 반대가 됐네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농사하지 마세요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농사를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잘할 수도 있겠죠. 이 친구는 농사를 잘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더 많지 않을까. 네. 사실 귀농해가지고 정착하시는 경우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한 10%? 제가 이제 청년 농업인 단체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동생들이나 아니면 새로 유입되는 귀농인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이제 만나다 보면 항상 돈에 이제 치여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많고 이게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은 대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혹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제대로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데서 실패를 할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왜 만들고 싶었냐면 사실 제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사실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되신 분들도 저는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도 현실이니까 알아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잘 되시는 영상만 보시고 이거 영상 지워라 이런 악플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요. 아, 그렇죠. 뭐 잘 되는 것만 소개하는 근데 다른 걸 안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 그렇죠. 시청자가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한 편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아니지. 그렇다고 또 해라 이것도 아니고 현실이 현재 이렇다. 그러니까 공부할 자신이 있으면 들어오고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건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드론 교육을 많이 가잖아요. 네. 기술센터나 아니면 뭐 청년 농업인들한테나 이렇게 교육을 많이 갔는데 근데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대출 끌어와서 하는 분이 태반일 텐데 그 대출비 다 갚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드론이라는 한 파트를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걸로 그 동네에서 방제를 하면서 처음에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 당연히 다 그런 거겠지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도 또 포화 상태가 되면 분명히 또 경쟁도 심해지고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사람만 한다. 그렇죠. 그런 거 맞아요. 네. 예. 모든 게 다 똑같은 그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지금 농사가 지금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를 봤을 때 네. 솔직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하면 뭐 점점 농업인은 고령화돼서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만 봐도 농업인 200만 명 중에 젊은 45세 미만 농업인은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10년에서 20년 뒤면 아마 많은 농업인의 대부분이 줄어든 상황일 거고 이 농업이라는 건 어차피 식량 자원 사업이니까 정부에서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농업인들을 증가시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농업을 하고 있는 젊으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 또 그 혜택을 보시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릴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걸 돈 벌겠다라고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좀 지친 삶에서 좀 더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뭐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확실히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농업이고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농사가 끝나는 시기에는 뭐 여행도 좀 다녀올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를 생각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이제 그 대출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들어오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200만 명 중에서 그냥 대략적인 거지만 네. 돈은 실제적으로 손해 안 보고 유지 정도까지 그러니까 네. 잘 되신 분들 포함해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 200만 명은 그거는 아마 생각보다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예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미 자리를 어느 정도 많이 다 잡으신 분들도 있고 네네. 땅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농업인들 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봤을 때 보면은 그렇게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귀농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아, 그쵸. 이제, 네. 그건 이제 가진 게 없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뭐 부모님 거를 이제 물려받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후계농 친구들은 뭐 대부분 여유롭게 이제 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200만 명, 뭐 아니면 네. 귀농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지만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영업도 네일아트도 자영업이고 요식업도 자영업이고 뭐 그렇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 다른 분야인데도 그냥 자영업이라는 말로 하나로 딱 정의를 내리잖아요. 네. 근데 이 농사도 진짜 다양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그냥 농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목 선택은 아직까지도 네. 제가 만약에 다시 농사를 짓다고 해도 네.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장목 선택의 절반 이상의 그렇죠. 비중을 예, 차지하지 비중을 않을까. 많이 차지하죠. 많이 차지해요. 이게 뭐 하향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저도 그래서 지금 새로 농사를 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장목 선택은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목 선택은 마치 뭐 주식 종목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건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거야. 네. 똑같은 거라서 다만 그냥 요새 이 작물은 뭐 어떻다, 뭐 저 네. 작물은 어떻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뭐 선택은 자기 몫인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영상으로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이거를 이렇다더라.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배경으로 시작했다. 뭐 그런 것까지 저는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부모님 거 물려받았다. 네. 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고 맞아요. 또 귀농을 했는데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보여드리고 또 귀농을 했는데 그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제가 그 여기 영상에 담은 적이 있었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런 것도 그냥 여실없이 보여드리고 선택과 판단이나 결정은 진짜 보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맞아요. 추천을 하는 건 차라리 사회 경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 돈도 좀 모아놓고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한 1억에서 2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 정도만 있으면은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그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한 번 넘어져도 한번 생각하는 것보다도 뭐 처음부터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고 아니면은 사업을 안 받고도 중고 자재로 뭐 하우스를 자기가 시공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장점들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싸게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받더라도 50% 사업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말 들으시고 앞으로 분명히 달릴 거예요. 네네, 뭐 어디에나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존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렇게 억대
그대로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생고생을 할 바에 그냥 차라리 회사 가서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작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딸기 농사에 있어서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똑같은 딸기 농사를 짓더라도 하루 종일 하우스에 붙어있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좀 그런 쪽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봤을 때 2개월 정도는 휴식 기간이 있고요. 그냥 아예 놀아도 되는 기간인가요? 아예 놀아도 되는 기간. 이게 육묘를 안 한다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한 10개월 중에는 처음에 딸기를 심고 나서 뭐 약만 치고 뭐 이제 별로 크게 하는 일이 없을 때만 보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오전에만 있어도 되는 슬렁슬렁하는 기간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한 4개월, 3, 4개월 뭐 이 정도는 하루 종일 좀 붙어 있어야 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이제 뭐 나머지는 또 시설에 따라서 뭐 스마트팜으로 해서 집에서 뭐 문 열고 문 닫고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더 빨리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시설에 투자비가 더 넣을 수 있다. 좀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죠. 예. 근데 아무튼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게 생각보다 이 농업에서 안정된 수익을 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만약에 순이익을 뭐 5천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보통 이제 순이익 5천만 원 정도 벌면은 안정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정기에 접어든 거랑 중소기업 정도 다니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 시작하잖아요. 네, 초봉이 3천부터 시작하는 친구를 만약에 10년 후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네. 5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안정기를 벌어서 10년을 벌어봐야 어차피 투자 금액을 빼면은 남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는 3천만 원을 버는 친구가 10년 뒤에 뭐 연봉 인상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사람보다는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인생이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과정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거기서 느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서 뭐 행복감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월급 나오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게 좀 농업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좀 튀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단순히 시각을 이 농업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쪽의 측면도 보게 되고, 이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밟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드론 사업을 그래도 좀 연차가 됐었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영상에는 여러 번 형님 같은 경우는 나오시긴 나와가지고 했는데 뭐 여러 번째도 나왔고 네, 지금 뭐 어떻게 괜찮나요? 지금 저는 괜찮아요. 드론 방제만으로는 더 앞으로 더 벌렸으면 벌었지 덜 버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하나 좀 뭐 더 할 게 있으면 이제 팀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게 그냥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농사를 하신 분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여기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 한 분씩 좀 드리고 싶은데, 여동생이 오빠 나 귀농하고 싶어 해도 될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하지마. 저는 뭐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금만 있으면 시작해라. 자금만 있으면 단서를 붙이시면 잠깐만, 돼요. 여기 있어요. 여동생도 같은 거야. 형님도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여동생은 아니에요. 내 동생 디자인을 했어. 아니 내 동생이 농대를 안 나왔다라는 가정하에도 뭐 내가 봐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형님이 도움을 안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차피 뭐 치킨집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 치킨집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준비해야 될 사항을 많이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잘 되시는 분들과 연을 엮어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냐를 좀 많이 물어보시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이치라는 지금 여기 회장님이시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치라는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 원하면 솔직히 귀농인이 아니어도
귀농도 웬만하면 들어가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귀농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네.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그렇죠. 정보를 먼저 네. 하고 하는 게 왜냐면 좋아요.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맞아요. 사례들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망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잘 네. 되신 분도 많이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또 작물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친목도 도모하시고 많이 따라다니면서 되게 정보도 많이 배우시고. 얻어가시고 교류도 많이 네. 하시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죠? 나이자는 이제 만 40살까지. 네. 만 39세야. 만 39세요. 만 39세. 네. 네. 어쨌든 이 영상을 뭐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의도성을 가지고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영상을 항상. 네. 그래서 결론과 판단과 이런 것들은 진짜 보시는 분들이 항상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귀농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